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스킵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리즈물을 영상으로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현실을 말씀해 드리고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요즘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그냥 글만 쓰면 막 돈이 막 생기고 막 하는 것 같이 굉장히 이제 뻥튀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 90% 이상 돼요. 10명 중에 9명은 포기하시고 1명은 뭐 성공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현실감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어, 어떻게 돈을 벌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다음 영상을 보실지 마실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블로그 글쓰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갖고 수익을 얻을 때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블로그에다 글을 써서 광고를 달고 그 광고를 클릭을 하든 아니면 광고를 보게 되든 이렇게 되면 수익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대표적인 게 구글 애드센스라는 거고요.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광고 중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하고 쇼핑몰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 이제 구글 애드센스라는 플랫폼입니다.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건이 팔렸을 때, 쉽게 생각해갖고 쇼핑몰에서 물건이 팔렸을 때 실질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져갖고 팔렸을 때, 실적이 일어났을 때 그 실적에 대해서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 뭐 3%를 이거를 팔게 해준 블로거한테 이제 수익으로 주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쿠팡 파트너스라는 거고요. 쿠팡 파트너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쿠팡에서 쿠팡 제품을 누군가가 살 수 있게끔 추천해주고 그 사람이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구매 금액의 3%를 이제 적립을 해줍니다. 수익으로. 그럼 이건 아까 첫 번째하고 다르죠. 첫 번째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보거나 광고를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든 안 사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구글 광고 수익이 인정이 돼서 수익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수익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먼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좀 유명해진 블로그가 됐다. 내가. 그러면 이제 협찬이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글을 써주세요. 내 사이트를 A라는 예를 들어 호텔 천사 유튜브 채널을 좀 홍보해 주세요. 내가 돈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은 그 채널에 내가 만약에 블로그를 경제 관련된 블로그를 쓰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경제 관련된 어떤 업체에서 회사에서 이거를 우리 회사를 조금 홍보해 줄 수 있는 글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원고료라는 개념으로 돈을 좀 줍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수익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을 협찬받아 갖고 이제 내가 이제 공짜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우리 제품을 신제품을
사용해 보시고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제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제품을 받아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그냥 쓸 수 있고 뭐 당근에다 팔아갖고 또 현금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뭐 수많은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약간 희망회로입니다.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블로그에 글을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을 한 번도 안 써봤고 블로그 자체도 없는데 뭘,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보세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막 자동으로 막 글이 다 써주고 뭐 그래서 블로그에 수익이 생기고 한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게 말이 됩니까? 0.0001%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되면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왜 열심히 글 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은 허황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믿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글을 그래도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뭔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를 막 100만 원씩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내가 글을 안 쓸 때도 있잖아요. 안 쓸 때도 수익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이게 말 그대로 연금처럼 잘 키워놓은 화분은 이게 계속 수익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화분에다가 꽃을 키우는 거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화분에다가 흙을 담고 씨앗을 넣고 물을 주기 시작하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화분이라는 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해갖고 씨앗을 넣고 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 관리가 하는 거죠. 물 주고 지켜보고 온도 체크하고, 그게 이제 글을 계속 발행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광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씨앗이 이제 올라와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관리하고 물 주고 화분을 쳐다보고 했는데도 씨앗이 안 올라와.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석 달이 지나도 안 올라오고, 그러다가 에이씨 그러면서 화분을 버려버리고 블로그 쓰는 걸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장기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끝까지 계속 물 주다 보면은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싹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또 관리가 들어야죠. 싹만 나오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꾸준하게 이게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계속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얘가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럼 또 관리가 들어가고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또 하다 보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익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생겼다고 쳐요.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0원이라도 생겼다고 쳐요. 10,000원. 뭐 달러로 우리 구글 애드센스 같은 경우 달러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10불 정도 들어오면은 한 10,000원이라고 치고 10,000원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음날 돼도 보니까 10,000원이 생겨.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 달이면 30만 원 정도 생기죠. 그거 갖고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면은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냥 뭐 딴 거 하세요. 고수업 쳐갖고 따시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 화분을 하나 이제 10,000원짜리 화분이 매일매일 생기는 10,000원짜리 화분이 하나 생겼다고 쳐요. 그러면 이 화분은 그 이후로는 조금만 관리해줘도 잘 자랄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됐고 과일도 생기고 열매도 생겼으니까 그러면은 이 화분을 햇빛 잘 드는 곳에다가 딱 갖다 놓고 가끔씩 물만 주면 됩니다. 그 말은 가끔씩 글만 가끔씩 터치해 주면 돼요. 일주일에 1개 정도 글만 딱 써주는 거죠. 유지 관리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서는 매일매일 10,000원씩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화분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분 또 씨앗을 심고 또 계속 물 주고 관리하고 또 싹이 들 때까지 계속 관리하다가 또 첫 번째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두 번째 화분이 씨앗이 올라올 때까지는 요령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하니까 글이 좀 더 잘 써지네? 아니면 어떻게 하니까 좀 더 노출이 잘 되네? 라는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분이 싹 트는 게 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제 5,000원, 하루에 뭐 100원, 200원 생기다가 어느 순간 돼갖고 1,000원 생기고 2,000원 생기고 어느 순간 돼갖고 글이 좀 많아져서 10,000원이 또 됐어요. 그럼 첫 번째 화분 그대로 옆에다가 또다시 두 번째 화분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첫 번째 화분은 뭐 일주일에 하나씩 글을 써줬다고 쳐요. 그럼 또 두 번째 화분 또 이제 매일매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자주 쓰다가 두 번째 화분 또 화분 창가에 갖다 놓으면서 이제 관리만 들어가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걸로. 그러면 일주일에 첫 번째 화분, 두 번째 화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글 써주고 또 세 번째 화분을 또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화분에서 만약에 10,000원 나오고 두 번째 화분에서도 10,000원 나오고, 그럼 아까 말했죠. 30만 원, 60만 원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키워서 내 연금 통장을 계속 그냥 자고 일어나도 그냥 자도 그냥 생기는 돈이 떨어지는 이것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앞으로 인생을 뭐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하시려면 10년 이상 하실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길게. 그냥 그래서 화분 계속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물이 이게 싹이 틀 때까지 계속. 그래서 어떤 것들은 싹이 터서 지금 창가에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내 자산, 내 연금 통장, 즉 창가에 놔둔 화분이 몇 개냐에 따라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벌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라도 조금 소일거리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1년이라도 할 수 있다면 1년 이상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기준적으로 잡고 있는 게 글을 정상적으로 좀 정성 포스팅 잘 써서 기계로 찍어낸 거 말고요. 잘 써서 최소한 300개 이상에서 500개 정도는 돼야 이제 화분이 우리가 말하는 창가에 둘 수 있는 1,000개 정도면 사실은 가장 좋고요. 데이터는 계속 쌓이잖아요. 글은 계속 쌓일 거고, 이게 정성 포스팅이면은 계속 누적돼 갖고 노출되는 거는 계속 노출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00개를 썼다고 해서 1,000개에서 다 방문자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결국은 1,000개 중에서, 제가 1,000개 써본 적은 없지만 저도 최고로 많이 쓴 게 한 300 몇 개,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거기 그 블로그에서도 봐도 글 중에서 수익을 주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글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놈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리고 글을 계속 발행을 해줘야만 우리가 말하는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블로그의 힘, 블로그가 유명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계속 써주고 관리해줘야만 블로그의 힘,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져서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유명세가 있어야만 제가 글을 썼을 때 검색 엔진인 다음에서도 노출되거나
네이버에서 노출되거나 구글에서도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노출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첫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겠어요? 경쟁이 심하겠죠. 두 번째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서울역 한복판에서 지나가다가 날 알아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좀 유명해진 사람이야. 그럼 서울역에서 지나가면 좀 알아보는 사람이 좀 생기겠죠.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유명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내 몸값을 올려야 된다. 그 말이 블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줘 갖고 블로그를 키워야 내 블로그가 글이 발행됐을 때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말 그대로 검색 엔진이 나를 노출시켜 준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 블로그에 글이 알려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계속 발행을 해주고 양질의 컨텐츠로. 그러면 어떤 글을 발행을 해야 되냐, 글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심플해요. 네이버를 예를 들어볼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들의 주 수익원은 뭘까요? 광고 수익입니다.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볼까요? 김치. 여기 전부 다 광고거든요. 광고. 여기도 광고예요. 여기서 여기서 말 그대로 네이버 쇼핑몰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네이버한테 좀 얼마를 줘야 되는 상황이, 이 사람들이 여기다 입점하기 위해서, 첫 페이지에 나오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네이버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블로그는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판을 깔아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로그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그래서 블로그를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보를 보고 이거를 자꾸 찾아오게끔 해야만, 이렇게 찾아오게 해야만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이버를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김치에 대해서 사게 되고 광고주에 대해서 클릭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내 글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첫 번째로 정보성 글입니다.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고 사람들한테.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오랫동안 있다가 갈 수 있도록 읽어볼 수 있는 글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이제 글이 내용이 없다든가 답답형이라든가 이거 뭐야 쓰레기 같은 글이잖아 라고 아니고, 읽어봤을 때 도움이 되네. 그래서 읽으려고 조금 내리고 스크롤을 자꾸 내리는 그런 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 아닐까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네이버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오늘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것들 쓰는 거거든요. 실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팔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기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집에서 대파 키우기를 제 키워드로 잡았어요. 어떤 메인 단어, 조합.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에 합쳐진 일 수도 있고요. 이걸 키워드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잡은 거는 집에서 대파 키우기는 왜 생뚱맞게 이걸 했냐면은 봄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다이어트 관련된 글도 많이들 검색을 할 거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뭘 키우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들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도가 좀 낮은 것들로 이제 찾다가 진짜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어 갖고 이걸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글인데 방문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 대신에 좀 글을 뭐 이렇게 몇 자 안 적었죠. 이렇게 대신에 경험이 우러난, 실제로 이게 기계가 찍어낸 거 아니죠. 실제로 경험이 우러난 것을 갖고 써주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썼던 건 뭐냐면은 이 다이소에 여기
싱크대 망을 이용을 해갖고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분갈을 시켜서 요 흙으로 옮기는 요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쓰는 거죠. 이게 네이버 블로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를 가입을 하고 블로그를 눌러서 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글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럼 글을 쓸 때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생겼냐? 가장 쉽죠? 말 그대로 네이버는 웬만하면 다들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블로그에서 있죠. 그다음에 블로그 신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블로그라는 곳에 와서 아니면은 처음에 여기 가볼까요? 글쓰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에 글쓰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제목이란 곳에 제목을 넣으면 되죠. 말 그대로 일기장 쓸 때 제목 쓰잖아요. 제목. 본문에다가 본문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어떤 할 수 있는 하나씩 눌러보세요. 사진은 말고 사진 넣는 거예요. 그냥 사진 들어가죠. 이렇게 대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미지 대표 이미지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다 보면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표시를 하면 돼요. 만약에 딴 거 한번 더 넣어볼까요? 그럼 여기 대표가 아니죠. 이걸 만약에 이 이미지가 이 사이트, 이 블로그, 내가 쓰고 있는 블로그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다. 그러면 이걸 체크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바뀌죠. 그리고 요거 영상 넣을 때는 아직까지 영상은 조금 패스.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인용구는 요거는 부분을 이렇게 넣어줄 때 하는 건데 제가 자주 쓰는 거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인용구에서 요걸 자주 씁니다. 요거를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 이야기 이렇게 쓰고 고구마 어쩌고 그러면 이제 요게 어떤 구분선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구분선이. 그러니까 이게 없이 지울 때는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 관련된 여기 메뉴가 나오거든요. 이거 지우는 건 이거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없이 그냥 주저리 이렇게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이거보다는 좀 있어 보이게 이런 것 넣고 이렇게 써주면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인다가 뭔 말이냐면은 그래도 정성으로 얘가 수기로 썼구나라는 것을 이제 네이버 로봇이 그러니까 이제 내 블로그가 지수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람이 보고 막 평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로봇이 들어와서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 검색 엔진이 들어와서 이 내 글들을 보고 얘는 그래도 괜찮네, 글 잘 썼네, 찍어낸 거 아니네 라는 것을 판단을 하려면은 하나씩 다 들어와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로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냥 하나로 그냥 이런 거죠. 그냥 글만 쭉 있는 것보다 이런 게 하나씩 넣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내가 뭔가 누르고 쓰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 구분선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독성 글을 읽기 편하게 그러니까 방문자가 내가 뭔가를 어디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보는데 보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게 좋다. 그 가독성을 높이는 데 좋다. 이런 게 이제 점수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뭐 제가 아는 건 몇 가지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는 것들은 그걸 지켜가면서 글을 쓰는 것. 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비법 이러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읽었을 때 그냥 좋게끔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말 그대로 모르는 뭐 비법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네이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할 거 없어요. 다 썼다고 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발행이라는 게 있죠. 발행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글을 쓰는 거죠. 완료 다 했을 때. 그러면 카테고리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부분인 거죠. 내 글이 어떤 것들은 글 볼까요? 건강 관련된 글, 교통, 자동차 관련된 글, 육아 관련된 글. 뭐 저는 그냥 막 모든 걸 다 씁니다. 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반 블로그예요. 일상 블로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글을 정한 다음에 발행을 누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체 공개냐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블로그를 하고 여러분이 또 블로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블로그에 와서 이웃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이웃 추가 말고 블로그끼리 이 집 저 집 친구 되듯이 그거를 서로 공개하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발행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거죠. 댓글을 허용할 거냐, 공감을 허용할 거냐. 댓글이라는 것은 밑에다가 이렇게 코멘트 다는 거고 공감이란 것은 공감 여기 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이거 나가서 보여줘야 되는데 있고 그다음에 뭐 좋아요, 하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좋아요 이런 눌러달라 그런 게 내 이 글을 공감을 한다 이런 호감을 나타내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있고 다른 데 퍼간다고 하죠.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이 글이 너무 좋아. 이제 나르고 싶어. 딴 사람하고 이제 카톡으로 공유하든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체크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웬만하면 다 해놓은 게 좋죠. 최대한 내가 숨기고 싶지 않은 글이라면 그냥 다 누구든 갖고 갈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열람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정 값을 기본 값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 세팅해놓고 이게 체크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만약 이것도 일상으로 해놓고 먹는 곳이다, 가는 곳이다 이렇게 해놓고 설정해놓으면 다음에 글쓰기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또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태그라는 것은 핵심 키워드를 검색을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태그를 넣는 건데 여기다가 말해서 고구마 대파였죠. 대파 키우기. 그러면 태그끼리 묶인 것들은 말 그대로 꼬리표예요. 만약에 대파를 태그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대파 태그를 누르면은 대파 태그가 달린 글들이 쫙 정리가 돼요.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행을 지금 내가 누르는 순간 이제 발행을 할 거냐 공개를 할 거냐 다른 사람들 볼 수 있게끔 할 거냐 그렇다고 뭐 네이버에 노출되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공개를 해야 노출이 될지 말지를 결정되는 거니까 네이버에서 결정해서 내 글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 예약이라는 것은 오늘 말고 다른 날 하겠다 싶으시면 여기다 예약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좀 열심히 쓰다 보니까 탄력이 붙었어. 하루에 한 개씩 쓰기로 했는데 오늘 썼어요. 또 쓰다 보니까 한 번 더 썼어. 연속적으로 발행하는 것보다 내일 날짜로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놓는 거죠. 그럼 몇 시에 자동으로 그때 쓴 것처럼 싹 글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예약 발행이다. 그다음에 공지사항 등록이라는 것은 내 블로그에서 공지사항이라기가 상단에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달아 넣는 거죠. 좀 많이 알리고 싶은 글이라든가 진짜 말 그대로 공지하고 싶은 글은 요거 체크를 해놓으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발행을 누르면 쭉 발행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 어렵죠? 자, 그리고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티스토리라는 것은 카카오 그러니까 다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블로그인데 여기도 가입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 블로그처럼 블로그가 생겨요. 그러면 얘네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그인 또 해야 되네. 로그인 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글을 쓰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외부 광고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그래서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기도 네이버처럼 뭔가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있어 갖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도구로 쓰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워드프레스라는 것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것을 설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나 여기는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블로그라는 게 내 블로그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 블로그를 가면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다 이제 글만 쓰면 돼요. 근데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가 워드프레스라는 이 플랫폼을 지으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블로그가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쓰고 꾸미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시기는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오랫동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워드프레스를 해야 된다. 처음부터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왜 그런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질 수가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오랫동안 뭔가를 하겠다, 글을 쓸 수 있다,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은 이걸 해보세요. 블로그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글은 어떻게 쓰냐? 그냥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쓰다 보면 되는 거죠. 쓰면 됩니다. 쓰다가 자꾸 느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 글수도 늘리고 그러다가 광고가 들어오고 광고를 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수익이 생기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씩 더 키워서 가면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분들만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고민해보시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블로그를 이제 조금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 이용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블로그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 그냥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